여러분 지금 이 반등 구간에서 이제는 올라주겠지 이렇게 상승에 풀매수 들어갔다간 시드 다 털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매물대 상단 돌파 과정에서 이 신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실망 매물과 함께 2차 패닉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반등 과정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 즉 물량의 손바뀜이나 신규 자금 유입이 확인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차트의 구조상 이번 반등이 추세를 완전히 뒤집을 만큼의 진짜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건들이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의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지난 4개월 동안 이례적인 기간 자금 순유출이 계속 이어졌고 지금의 이 반등 구간에서도 이러한 유출세를 뒤집을 만큼의 기간 자금의 유입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가격 상승은 나아졌지만 시장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돈은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건데요. 자, 지금의 이러한 반등의 구조를 좀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만 크게 확대되면서 이 위쪽에 쌓여있던 숏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이 청산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의 반등이 신규 매수세로 만들어진 상승이 아니라 이 선물 시장에 쌓여있던 강제 청산 유동성으로 만들어진 이 껍데기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오후 영상에서는 우리가 좀 더 큰 구조에서 지금의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변동성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 차트에서 지난 반등 구간들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이 주요 매물대 돌파에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돌파 시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74K 부근에서 눌리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도 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이 주요 매물대 돌파에 계속해서 실패하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고 가야지 우리가 이 잡은 방향성들이 흔들리지가 않겠죠.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 눌리는 약세의 구조는 단순한 기술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이 지금의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전 차트에서 이렇게 급락과 급반등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이 선물 시장에 과다하게 쌓여있던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시장의 유동성만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강제 청산 물량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위쪽에 쌓여있던 숏 포지션의 유동성을 집어삼키며 이 반등을 가속화하지만 유동성을 소모시키고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버리는 구조.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차트죠. 그렇다면 이러한 반등을 실제로 주도하고 매수를 받아줘야 할 기간자금, 현물 ETF의 모습은 좀 어떨까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그간 4달 연속적으로 이 강한 순유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머니들이죠. 헤지펀드들 또한 비트코인의 ETF 포지션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반등 구간에서도 이러한 유출세를 커버할 만큼의 자금 유입은 들어와주지 않았고 이 실질적인 매수 동력인 기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러한 흐름을 개인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주변만 보셔도 이 비트코인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아마 많이들 떠나셨을 겁니다. 자,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차트 외부적으로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쉽게 끝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 미국의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에 대해 전면 거부하면서 이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강경 메시지를 남기면서 또 한 번 이 국제유가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과 금과 은 등 모든 자산들이 약세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은 다시 한번 2차 하락, 패닉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기간 자금들의 유입세나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을 뒀을 때 지금의 이 반등 구간에서 손익비상 상승에 도박할 때가 아니라 시드를 지키면서 시장에 진짜 유동성이 나아질 때 이러한 리스크들이 완화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저도 아직은 이러한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공유드렸던 이 롱 포지션 매물대 부분에서 전부 다 익절해드렸고 현재는 이 숏 포지션 다시 한번 관점
관점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공유를 드렸었고,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고 이 하방의 압력이 커진다면 이 하락의 마지노선은 어디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자리에서 또 상단 돌파에 실패하고 패닉셀이 나온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요. 그 다음 의미 있는 바닥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린 좀 더 큰 구조에서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들 날봉 차트에서 좀 보시면, 자, 이렇게 일봉 차트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126K 부근부터 이 첫 번째 패닉셀이 나와줬던 구간이죠. 이 장기 추세 채널 선에서도 반복적으로 바닥으로의 작용을 해줬었고, 반등 시에는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눌림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널을 이탈했을 때는 이 60K 부근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리에서도 이 68.5K 부근, 이 장기 추세 채널을 이탈하게 된다면 또 한번 바닥을 확인하라고 하는 강한 하락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 바닥으로 작용했던 이 60K 부근, 이런 자리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부분 이 56K 부근입니다.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 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이라는 건데요. 만약 다시 한번 이 시장이 강한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올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이런 선들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이탈 시에는 강한 하락이 나오는지, 제가 이러한 채널들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이렇게 색깔별대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거놓은 선들이 아닙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채널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반응들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채널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시면, 자, 먼저 여기서 이렇게 채널로 돌파가 나온 뒤에 이 채널 안에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을 상단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 그리고 다시 이 채널 안에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해주다가 이탈 시에는 강한 하락, 이 채널 안에서도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에 성공하면서 이 126K 부분까지 이런 대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채널 안에서도 이 126K 부분 상단 돌파에 실패하면서 이러한 채널을 이탈하고 이 8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이렇게 상단 돌파에 실패하고 이 채널 하단선을 이탈하면서 이 6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건데요. 결국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채널선을 이탈한다면 우리가 이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구간은 이 채널 하단선이 56K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이번 상승 사이클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반응들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채널선들을 일봉 차트에서 좀 다시 보시면, 제가 이 자리 이탈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 숏 포지션 관점 공유를 드렸었죠.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 공유 드리면서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장기 추세 채널선이라도 꼭 차트에 넣으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지만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매매하시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차트 볼 줄을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입장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영상 뒤쪽으로 좀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셨을 때, 이 납득이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자리 이탈했다고 쇼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가고 있는 포지션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하신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이 채널 상단 돌파에 실패하고 이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을 이 74K에서 75K 부근이라고 기준점을 잡아드렸고 1차적으로 보고 있는 자리는 이 구름대 스팬 2라인인 71K 부근, 이런 자리까지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68.5K 부근을 이탈하고 추가 패닉셀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이런 저점 구간들에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강한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구간들이 미국이 다시 한번 이 돈을 풀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을 자리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시드를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이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고점이었던 126K 부근부터 60K 부근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반드시 바닥을 확인하는 기간 조정의 구간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조정 구간을 겪으면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코인 밑으로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구 알트코인, 흔히 잡코인이라고 하죠. 솔직히 이런 애들은 예전에 상승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게는 리플까지 이런 종목들은 저점이 나왔을 때 유동성이 확인되는 순간 모아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 또한 그런 구간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의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D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다시 한번 이 74K 부근 이 매물대 상단부 돌파에 실패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하방의 움직임의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 구간에서 이 유동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이 추격 매수 들어갈 자리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전쟁이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큰 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런 프리미엄 추세선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